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IMHA 환자의 연속 CBC 검사 결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먼저 품종은 푸들이고요. 자, 푸들은 이제 어떤 푸들인 경우에는 MCV가 매우 높잖아요. 한 뭐 85 femto 리터에서 90대 중반까지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푸들만 그런 거고, 푸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MCV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빈혈이 아주 심하네요. 그리고 MCV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살짝 증가가 됐습니다. MCH하고 MCHC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네요. RDW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매우 큰 적혈구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뭐 응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작은 응집소들은 이제 하나의 적혈구로 카운트 되기도 하니까요. 세망적혈구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살짝 증가가 됐네요. RBC가 감소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네, 뭐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살짝 높은 거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긴 한데, 이 corrected reticulocyte 퍼센트 계산해 보면은 대충, 네, 그래도 뭐 1 이상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재생성이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요 지표입니다. IRF, LFR, MFR, HFR. 사실 이제 이런 지표들은 고가 장비, 그러니까 뭐 한 1억 정도 되는 고가 장비에서는 이제 구현이 되는 거긴 한데, 이 장비에서는 이 값도 제시가 됩니다. 고마운 거죠.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레이저 기반의 이 CBC 장비들에서는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를 계수하기 위해서 형광 염색을 하게 됩니다. 형광 염색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성숙한 적혈구들은 이 형광 신호가 있겠죠. 근데 그 신호 중에서 강한 거, 중간, 약한 거를 또 이렇게 분액으로 비율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FR은 플로레센스 레이시고요. IRF는 뭐냐면 MEFR하고 HFR을 더한 값을 IR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IRF가 증가됐다 이런 얘기는 형광 신호가 강한 미성숙한 세포들이 증가됐다는 얘기고, 그 형광 신호가 강한 건 뭐냐면은 RNA가 많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골수에서 갓 만들어낸 미성숙한 적혈구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인 온고잉의 골수의 리제너레이션을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념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되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레티큘로사이트 퍼센트를 계산한 다음에 HCT 반영을 하기 위해서 코렉티드 레티큘로사이트 퍼센트를 계산해야 되고, 특히나 개에서는 레티큘로사이트 인덱스까지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휴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성숙한 세포가 이제 성숙한 세포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하루 정도를 잡았을 때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 지금 빈혈이 꽤 심하잖아요. 이런 심한 경우에는 최대 이틀까지도 연장이 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 만들어낸 미성숙한 적혈구만 계수하자 이런 차원에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RI 인덱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휴먼 데이터다 보니까 이거를 개에도 바로 적용해도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LFR, MFR, HFR이고요. 이 IRF 값이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제 제시가 되는 이제 장비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레티큘로사이트하고 이 값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어떤 경우냐면 세망적 혈구가 이 레퍼런스 레인지에 걸쳐 있을 때, 레퍼런스 레인지 특히 어퍼 리밋에 걸쳐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 IRF를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정상이긴 한데, 그 이상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MFR, HFR에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 신호가 강한 미성숙한 세포가 증가됐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생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감도로 봤을 때는 이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보다도 좀 더 민감하게 재생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고양이에서는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재생 빈혈이었다가 이 재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거든요.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세망적혈구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IRF를 보시면은 IRF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더 민감한 지표인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망적혈구 증가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환자를 쭉 보시면 그 다음날, 네,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날을 보시면은 그 다음날 RBC가 증가가 됐네요. 그렇다면은 아마 여기서 이제 트랜스퓨전이 있었겠죠. 예상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트랜스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공혈견들의 MCV가 좀 낮은 편이긴 하거든요. 안 낮은 애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MCV가 낮아지는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MCV가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런 거 보면은 공혈견의 MCV가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환자하고.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수혈을 했고요. 그래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MCV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렇죠? 개에서는 이렇게 고양이하고 다르게 연속적인 검사에서 이 MCV의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한데, MCV의 변화가 이렇게 별로 없다 그러면 재생성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에 이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뭔가 오류가 생겨서 입력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쉽습니다. 네. 빈혈이 살짝 더 심해진 게 이제 5월 29일인데 레티큘로사이트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IRF는 좀 감소됐어요. 그러면 약간 이제 불길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MCV가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MCH, MCHC는 참고 범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역시 이때도 응집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빈혈은 그 다음날도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또 수혈을 한 것 같아요. 수혈. 여기서는 MCV가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수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혈에서는 좀 증가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수혈의 효과가 좀 있었던 건지, MCV가 수혈로 인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연속적으로 보면은 점점점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좋은 사인이긴 하죠. 개에서는, 고양이하고는 다르게 개에서는 이렇게 연속 검사에서 MCV에 점증이 있다 그러면은 미성숙한 결과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RDW도 보통은 이제 동반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같은 것도 보셔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에서 이 오른쪽 시프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증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수혈 2번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면역억제 치료도 하실 텐데, 면역억제 치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 환자 여기서 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타깝긴 한데요. 자, WBC를 보면은요, WBC 처음에는 레퍼런스 레인지에서 살짝 증가가 됐다가 활발하게 높아지긴 했습니다. C 리액티브 프로테인 항상 같이 검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WBC가 이렇게 여기서는 얼마 증가하지 않았지만 CRP는 이미 거의 최고 값을 찍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CRP가 좀 더 민감하니까요. 항상 WBC 해석을 위해서는 CRP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호중구의 변화를 이렇게 좀 이게 사실 호중구의 생리가 제 강의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이게 골수에서 이제 말초혈액이 나왔을 때 이 말초액에 머무는 시간, 그 다음에 서큘레이팅 뉴트로필 풀과 마지널 뉴트로필 풀에서 여기서 위치 이동, 뭐 여기 복잡한 또 이 함수가 여기에 또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해석하려면 CRP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혈수판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IMH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는 왜 IMHA냐? 사실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구상적 결구 아주 선명하죠? 거의 한 30-40% 이상 증가된 걸로 보이고 농염적 결구도 뚜렷하고 호중구는 아직은 좀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IMHA로 진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IMHA 같은 경우에는 IMHA는 DIC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하이 리스크 디지즈고요. 이것 때문에 치사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MHA 환자에서는 D다이머 꼭 같이 검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PT, APT도 같이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초혈액에서 조각적 혈구 볼 수 있는데 조각적 혈구는 DRC 환자에서 한 20% 정도에서만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성은 없어요.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혈수판의 연속 검사. 그러니까 이제 DRC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혈수판의 소모가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혈수판은 기능적으로는 이 응고기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응고기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혈수판의 소모가 증가가 되면서 혈수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일단은 또 APTT, PT 중에서는 DIC에서는 APTT가 좀 더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DIC가 완연한데도 불구하고 PT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혈수판을 보시면은 뭐 그래도 그렇죠? 다시 문제가 됐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혈수판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좀 뭔가 그렇죠? 어떤 흐름의 경향에 맞지 않게 너무 낮은 값이 있는데 검사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클럼프가 좀 생겨서 이게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기서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혈수판이 DIC 하이 리스크 디지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연속 검사에서 PL 혈수판이 뭐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든지 예, 아니면 뭐 증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고요. 반복해서 봤을 때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DIC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주의 깊게 이제 환자를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마 처음에 이제 수혈하고 대직 처치하면서 좀 안정화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제 IMHA의 그 병태 생리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DIC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것은 빈혈 수치는 좀 개선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보통은 DIC가 진행이 될 때 요 빈혈이 약간 개선되는 수치보다는 오히려 빈혈이 좀 개선이 잘 안 되고 좀 악화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여기서는 또 좀 약간 개선되는 수치이긴 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혈수판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사인이다라는 거. 근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에반스 증후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반스 증후군. IMHA가 있을 때, IMHA하고, 그 다음에 IMT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반스 증후군하고 또는 IMHA가 있으면서, DIC가 있는 경우 어떻게 감별하는가. 사실 이 검사, CBC 검사 결과로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디다이머 같은 검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T, LPT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소판의 연속 검사, 요거를 같이 검사를 하셔가지고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여기 약간 이제 생소한 개념이긴 하겠지만 이 세망적혈구를 우리가 평가하려고 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걸쳐 있거나 살짝 증가된 경우 이런 경우에 IRF라든지 HFR 같은 이런 값들의 변화를 보면은 좀 더 민감하게 재생성 여부의 그 속사정을 좀 더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이에서는 아픈 고양이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태 생리가 잘 제어가 돼 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은 비재생이었다가도 거의 빠르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민감한 지표가 이 ILF입니다. ILF. 그러니까 ILF가 증가되기 시작하고 세망적 혈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점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환자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카페에 가보시면은 이 DIC와 관련해서 또 디다이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